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요즘에 진짜 뭐 미쳤다, 대단하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소식들만 모아가지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월 달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 2월 달에는 클로드 코워크, 오픈클로와 같은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열풍, 돌풍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아마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뭐가 중요한 점인지 그 주요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드 코워크라는 서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클로드 코워크의 강점과 차별점은 뭐였길래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가? 자, 일단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클라우드 상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맥용으로도 나왔고 윈도우용으로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내 PC를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달라진 점은 뭐가 있냐면은 얘는 나의 컴퓨터에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파일이라든지 이미지를 하나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폴더 하나를 통째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 영수증이 막 100장이 쌓여 있어요. 이거를 챗GPT 서비스처럼 하나하나 올리지 않고 폴더째로 이제 지정을 해 둔 다음에 각 영수증 속 정보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줘. 일자, 항목, 비용, 분류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 지출을 많이 했는지 그래프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해줘 라고 하면은 에이전트, 코워크 에이전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스킬들, 뭐 엑셀이라든지 웹브라우저 제어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폴더 안에 이렇게 엑셀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보시게 되면은 분석이라든지 그래프까지도 만들어줬는데 인사이트 그래프도 이게 실제 업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을 보고 여기서 놀랍다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게 맨점이 AI가 내 영수증 내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기입했는지는 또 확인할 길이 없어요. 100장 이상 넘어가는 걸 내가 다 대조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의 AI 서비스는 웹 검색을 해달라고 했을 때 가상의 웹 브라우저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에이전트용으로 따로 나온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일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브라우저 실행 허가를 해주니까 제 웹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탐색하고 양식을 채우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저의 미래 채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분석해달라고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크롬 브라우저에 클로드 인 크롬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자, 제가 제일 놀란 건 이겁니다. 제가 2025년 유니콘이 된 기업들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해봤어요. 각 기업들의 정보를 찾고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들이 홈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식 정보들을 찾아서 PPT 파일로 만들어줘. 각 기업의 주요 정보는 10개씩 정리해. 그리고 대표 상품 이미지를 찾아서 같은 페이지에 첨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에이전트가 한 사이트씩 알아보고 다 끝나면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한꺼번에 알아보고 있다는 거. 12개 기업을 한꺼번에 알아보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졌고요. 저렇게 제가 명료한 내용을 수행을 해줬는데 근데 결과물을 보시면은 AI가 만든 PPT라는 게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의 PPT 퀄리티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도 있긴 해요. 그래도 일처리를 병렬로 해준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이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뭐 리서치라든지 고객 지원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재무, 법률 처리까지 그 분야에 특화된 기능을 또 쓸 수가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리걸 기능, 법률 기능이 화제가 됐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계약 검토, 비밀 유지 계약 분류, 법률 브리핑 등을 자동화 시켜줄 수 있고
모든 기능은 조직의 위험 허용 범위에 맞게 구성이 가능하고 상업적인 법률 고문, 제품 법률 고문, 소송 지원팀 등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서, 변호사가 꼼꼼히 봐야 되는 문서를 분류해주고 조항별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수정 제한까지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법률 쪽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주가들,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폭락을 했는데 로이터지의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도구는 법률, 영업,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클로드 에이전트용 플러그인인데 투자자들은 이 시도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금융부터 법률 코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굳이 비싼 타사의 소프트웨어를 각각 사놓을 것이 아니라 클로드 AI 에이전트 하나로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해낼 수 있다라면은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폭발을 했던 것이죠. 자,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픽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회계, 컴플라이언스 부분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 발전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구매 그리고 구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해당 분야의 직원도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클로드 코워크 한계와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 중에 제가 경험한 건 아주 이게 큽니다.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할당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1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0원짜리 요금제를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한 6번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하루 할당량 끝났다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몇 번 못 써요. 더 사용하려면 요금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맥스 요금제가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있고 꼭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분 아니시라면은 저는 굳이 이거를 구독할 필요까지는 아직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클로드 코워크 서비스보다도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바로 오픈클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계속 바뀌었는데요. 이게 나오면서 개발자들 열광을 하고 이제 개발사들 같은 경우 이거 사용하지 마라 위험하니까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픈클로는 어떤 강점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보통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 회사의 서버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다 이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로컬에서 구동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자니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해가지고 구동을 시키는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PC가 맥미니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맥미니 PC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다른 차별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 오픈클로에게 명령을 할 때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신저와 연동을 시켜두게 되면은 메신저의 채팅창에서 나 이거 해줘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이 좀 더 편리해진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밖에 특징들 정리해 드릴게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24시간 내 컴퓨터를 AI가 직접 제어한다. 자, AI가 이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움직이고 예약을 잡는 등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가 있다. 자, 오픈클로는 사실 행동 모델이고요. 거기에서 뇌 역할, 두뇌 역할을 하는 모델은 우리가 뭐 오픈 AI사의 모델이라든지 구글사의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오픈클로는 두뇌 모델은 아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특징은 사용자와의 대화, 성향 등을 텍스트 문서로 저장해서 영구적으로 장기 기억한다고 해요. AI 서비스 같은 경우엔 내가 지난 대화에서 얘기했던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나의 성향을 장기적으로 기억해 줄 수가 있다. 또 100개 이상의 기능, 스킬을 마켓에서 골라서 붙이거나 내가 직접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챗GPT나 제미나이에서는 보안, 비용,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내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을 안 하는데 그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개발자들이 이걸로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은 왓츠앱 메신저에 내일 7시 식당 예약해줘 라고 입력해서 보내면 알아서 검색하고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가상화폐 거래소 권한을 연결해서 24시간 동안 시장을 감시하며 직접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매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매일 아침 이메일을 분류하고 요약해서 텔레그램으로 브리핑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메신저로 눈이 부시네 입력하면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조명을 꺼주는 스마트홈 기능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경쟁사의 상품 가격 변동 상황을 파악해서 그에 대응할 방법 보고서를 24시간 감시하면서 얘네들이 작성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자, 하지만 한계와 단점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없었으면 오픈 AI사나 구글에서 했겠죠. 자, 잘못된 입력 혹은 실행으로 중요 파일이 삭제되거나 악성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주로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 새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걸 깔아가지고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설치해서 쓰기에는. 자, 기능을 붙일 수 있는 스킬 마켓에 다수의 정보 탈취 등의 악성 스킬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개인정보, API 키,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의 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자, 오픈클로 자체는 무료인데 거기서 연동되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모델을 사용하게 됐을 때 몇 번 쓸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뭐 챗GPT 모델이라든지 제미나이 모델, 유료 모델 쓰게 되면은 쓸 때마다 그 비용이 과금될 수가 있다라는 거. 완전 무료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완전 자동화, 환상과 다르게 사용자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입하는 과정 역시도 필요하다고 해요. 아직까지 한계점이 많은 거고요. 기본적인 개발 지식이 없으면 설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개발자분들은 흥분해서 쓰시지만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도구다, 위험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사실 오토 GPT라고 해서 비슷한 개념이 나와가지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사라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반 분들이 이거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 블룸버그지의 기사인데요. 어떤 사용자가 아이메시지 접근 권한을 오픈클로에게 준 후에 그 AI가 그 사람 그리고 아내에게 500건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처에 스팸을 보냈다라는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얘네들 계속 질의응답 주고받으면서 계속 돌아가면은 그 모델을 쓰게 되면서 과금이 계속 될 수도 있거든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기술 매니아,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싶어 죽겠는 개발자가 아니라면은 일반 분들은 사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서비스 곧 오픈 AI사의 챗GPT에서 구동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오픈클로를 개발한 피터 스타인버거라는 사람이 오픈 AI사에 합류가 됐거든요. 영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매우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매우 똑똑한 에이전트의 미래에 대해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다. 이것이 곧 우리 제품 제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에이전트 서비스 열풍이 시사하는 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는 대화하는 AI에서 행동하는 AI로의 관심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혼자 일하는 AI에서 팀으로 일하는 AI로의 패러다임 전환, 에이전트가 병렬로 일 처리를 한다거나 그 분야에 특화된 에이전트에게 일을 할당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취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미래의 AI 에이전트 구동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실무자에서 AI 에이전트 관리자이자 지휘자로서의 역할로 전환이 될 가능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1인 기업가 다중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에이전트를 구동할 때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을 시킬지 아니면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로컬로 구동을 시킬지 과연 어느 부분이 보편적으로 일어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AI 에이전트 구동을 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 에이전트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내 컴퓨터와 내 폰을 제어하는 쪽으로 발전되는 거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안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비용과 속도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필요한 발자국이 100발자국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한 발자국 정도 더 나아갔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중국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C댄스 2.0이라고 하는 영상 생성 AI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충격을 일으켰죠. 일단 물리적인 법칙 구현, 일관성 유지가 확 좋아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렇게 복잡한 피겨 스케이팅 동작, 심지어 페어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일관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물리적 법칙들 역시도 잘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광고에서도 너무나 활용이 잘 될 것 같아요. 모나리자가 살아나와가지고 콜라를 훔쳐먹는 듯한 그런 콜라 광고입니다. 자, 이건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살짝 중간에 투입된 사람의 컵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꽤나 인상적이었고, 이것도 신기해요. 이미지 참조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사진의 소녀가 2번 사진에서 뭐하고 있다, 3번 사진에서 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저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제일 놀란 건 이거예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주면은 이걸 가지고 카메라 구도와 효과음까지 한 번에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뭐하고 있고, 카메라가 어떻게 되고 있고, 나레이션은 뭐고, 음향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넣어주고 나한테 필요한 이미지들을 넣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짤막한 영상, 카메라 구도를 바꿔가며 효과음을 알아서 바꿔가며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진화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지금 후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신기해요. 여러분들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그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을 C댄스로 만든 겁니다. 실제 그 애니메이션의 일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명령해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움직임이라든지 일관성 유지 뛰어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유명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데도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의 주인공들을 저렇게 실사 형식으로 해서 옛날 무협 영화처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명 인물들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액션을 펼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앱스타인을 왜 죽였어?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C댄스로 만든 영상이에요. 앞으로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놀란 건 이거예요. 자, C댄스를 이용해서 불과 20초 만에 자동차가 공룡으로 바뀌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사용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특수 효과도 누구나 아주 저렴하고 간단하게 타이핑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자,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오게 됐을까요? 자, C댄스 그 홍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다인, 여러 명의 상호작용, 스포츠, 무협 액션 등 복잡한 물리동작 재현의 정확도가 상승이 되었다. 공중회전, 착지, 충돌, 중력 반응 등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현상이 줄어들었다. 최대 이미지 9장, 영상 3개, 오디오 3개, 텍스트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영상 리듬과 완벽히 일치하는 배경음악 및 효과음 생성이 가능하고 긴 지시문이나 복잡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영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만 다인원 립싱크 정확도, 세밀한 디테일 안정성, 간헐적인 오디오 왜곡 등은 앞으로의 개선 과제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C댄스 2.0 바이트댄스에서 올린 벤치마크 자료인데요. 클린이라든지 소라라든지 비오3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영상 촬영 일자 기준으로 풀리진 않았는데 곧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브래드 피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캐릭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디즈니, 파라마운트, 일본 정부 측에서 중단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영상 제작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헐리우드 영상 제작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제 망했다. 정말로 영상 제작에 계신 분들은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지금까지의 발전을 보시게 되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불과 2년이 지나면서 C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정도로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2, 3년 지나면서도 이 정도라면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한다라는 얘기일까요? 자, C댄스만큼이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중국의 클링 3.0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 친구도 물리적 법칙 잘 구현하고 일관성 유지도 되고 카메라 구도 같은 것들도 잘 이렇게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C댄스 2.0에 버금가는 성능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상을 우리가 상상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멋지죠? 상상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영상을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인가. 자, 근데 이 클링 3.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힉스 필드에 가시게 되면은 영상 생성 모델 중에서 클링 3.0을 여기에서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으신데 유료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세요. 자, 지금까지의 발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2023년에 뭐 런웨이 젠2라든지 피카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형편없었고요. 영상 생성할 수 있는 것도 4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1년이 지나 2024년이 되면서 영상의 길이, 일관성이 좀 더 좋아진 소라1, 클링이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2025년이 되면서 비오3, 소라2가 나오며 오디오가 동영상에 통합이 되었죠. 대사까지 한 번에 만들어주는 거. 자, 그리고 2026년이 되면서는 카메라 앵글, 멀티샷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서 감독급의 제어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2026년에 주목받는 모델이 중국 모델들이잖아요. 오히려 저작권 문제에 덜 민감한 중국에서 영상 생성 AI가 발전하고 있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3년만 지나더라도 이쪽 영상 산업은 진짜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 구글에서 새로운 AI 서비스들을 공개했는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세계 모델 지니3라는 차세대 버전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일단 배경을 설명하는 프롬프트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을 돌아다니는 캐릭터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렇게 미리 보기를 만든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은 세 개를 만들라 크리에이트 월드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배경과 캐릭터를 저렇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캐릭터를 제어할 수 있고 거기에 걸맞는 상호작용도 저렇게 점프라든지 부딪힘이라든지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그 캐릭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어떤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든지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 월드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야, 이게 발전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물리적인 법칙도 저렇게 구현이 됩니다. 나의 고양이와 방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공간을 나의 고양이를 이동시켜가지고 탐험하는 그런 것들도 간단한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생성하는 차세대 범용 세계 모델, 월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20 픽셀 해상도의 사실적인 그래픽을 생성해낼 수 있다. 아직까지 초고해상도는 아니에요. 특정 장소를 다시 방문해도 세부 장소를 기억하고요. 수분 동안 세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1분까지라고 합니다. 날씨 변화, 새로운 객체나 캐릭터 도입 등 세계 내 이벤트를 텍스트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좋은 점, 자율주행 차량, 로봇, AI 에이전트를 위한 안전한 가상 훈련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 역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좋은 점,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 탐험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뭘 해보고 싶다, 상상한 것들을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가 VR이라든지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메타버스의 발전 가능성을 또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동 범위가 제한적이고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텍스트 표현 등은 한계점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긴 해요. 자, 그래서 그 한계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다가 뒤돌아섰는데 거울에서 나의 모습이 빠져나왔네요. 이런 거울 테스트는 이렇게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거예요. 자, 그래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죠. 나의 캐릭터를 넣고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나루토 공간을 넣어가지고 내가 나루토 그 마을 배경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용자들 대상으로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유니티라든지 3D 게임 개발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나오면서 이제 그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형 게임 개발 3사의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 정리해드리자면은 주요 게임사들은 AI가 단기간에 게임 산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고 등급 AAA 게임의 경우에는 AI가 전체적으로 제작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자, GPU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지속 시간이 짧아서 단기간에 게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게임 제작, 서비스 과정에 AR을 접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월드 모델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도 꼭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글에서는 이런 모델뿐만이 아니라 음악 생성 모델인 리디아3를 제미나이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서 이제는 타이핑을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저는 일단 테스트를 해봤는데 Make a Future라는 가사를 반복하는 일렉트로닉 음악, 일렉트릭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렉트로닉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퀄리티 한번 들어보시죠. 자, 노래가 좀 유치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똑같은 명령을 제가 수노에 들어가서 시켜봤는데 이거 퀄리티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근데 구글 리디아3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은 다음에 그 사진에 어울리는 곡을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스노우보드 타는 사진을 넣은 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 만들어 달라고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Yeah, it's my time to shine, feel the vibe. 보드 위에 freestyle, I'm coming alive. 구름 익된 slow foot을 미끄러지듯가 점프.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리디아3가 수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트랙에는 감춰진 워터마크가 삽입이 되어서 AI 생성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구글에서 뭐를 공개했냐면은 포멜리라는 서비스 업데이트된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광고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 제품을 넣은 다음에 자, 여기에서 템플릿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럴싸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하면은 페이스 크림의 그 광고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쓸만한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이걸 다운로드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또 직업의 실직 위기를 안겨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또 AI 모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로 그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글의 AI가 어느 분야까지 확장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2월달에 있었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놀랍더라고요. 자, 먼저 유니트리 G1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춘절에 이렇게 갈라쇼를 보였는데 단체로 무술 동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고 로봇이 있는데 로봇에게 더 눈이 많이 가죠? 자, 이렇게 여러 로봇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저런 움직임을 한다? 시선 끄는 데는 이거만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용도로는 이미 충분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드론 쇼만큼이나 인기가 있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로봇들을 많이 내려면은 인건비를 또 줄여야 되는데 이 유니트리 G1이 자기의 부품을 직접 제작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어요. 자막 보시게 되면은 AI 생성 아닌데 속도는 2배로 빠르게 했다라고 적어놨죠. 자, 항저우시의 로봇 생산 시설에서 작업하는 영상이고요. 관절 액추에이터를 정교하게 조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부품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런 방식을 쓰게 된다면 로봇 제조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들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유니트리 G1 같은 경우엔 참고로 우리나라 일렉트로마트 영등포점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일상에 훅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중국의 볼트라는 로봇이 초속 10m로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창업자와 함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창업자는 속도가 좀만 빨라지더라도 저렇게 나가 떨어졌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응해서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달리는가 봤더니
시소속 10m를 넘어가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달랑달랑 달려있는 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기사 내용 정리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중국의 미러미 테크놀로지사의 제품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키는 175, 무게는 75kg. 그래서 이 회사는 인간의 운동 능력에 근접하거나 능가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운동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모야라는 로봇인데, 자, 인간과 많이 비슷하지만 마네킹에 좀 더 근접한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걷는 모습을 사람을 따라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기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에 대한 기사 내용 정리해드리자면은 중국의 로봇 기업인 드로이드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세계 최초의 완전 생체 모방형 지능형 로봇을 표방하고 있다고 해요. 자, 중국이 물론 과장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키는 165, 무게는 32kg으로 좀 가벼운 편이죠. 표면 온도를 32에서 36도로 유지해서 실제 사람과 접촉하는 듯한 리얼리즘을 또 심어놨다고 해요. 자, 인간의 보행 자세를 92%의 정확도로 재현하며 자연스럽게 보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람을 닮아가게 만들어낼 때의 문제점이 있죠. 바로 불쾌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자, 로봇이 사람을 점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호감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호감이 뚝 떨어져서 마치 좀비나 이런 안드로이드 로봇을 보는 듯한 이상한 기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게 바로 불쾌한 골짜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게 되면 다시 건강한 사람을 보는 듯한 호감으로 쫙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보신 모야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죠? 과연 언캐니 밸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과 똑같은 호감을 일으킬 로봇은 어디에서 언제 만들어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 이것도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뉴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천궁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인터넷 통신을 지상의 케이블 통신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소식 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이 로봇은 엑스휴머노이드사가 개발한 로봇이고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저궤도 인터넷 위성과 직접적으로 통신 연결에 성공한 건. 자, 그럼 뭐가 좋냐? 지상 네트워크가 단절된 극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네트워크 기지가 파괴된다? 그래도 로봇 군대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재난 상황에서 케이블이 막 끊어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을 도와서 활약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경우에도 스타링크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런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도를 중국에서 먼저 성공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보신 것처럼 로봇의 발전이 진짜로 빠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로봇의 발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이렇게 2월달에 있었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묶어가지고 전달드렸고요. 저는 또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제일 중요한 뉴스들만 묶어가지고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